다양한 신체 부위 중에서도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가 바로 눈이라고 합니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으로 노안과 백내장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노안과 백내장의 증상부터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시력 노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데요. 과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 시간이 많아지면서 눈에 쌓이는 피로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눈은 신체 기관 중에서도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기관으로 노인성 안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안과 전문의를 만나 대표적인 노인성 안질환으로 꼽히는 노안과 백내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노안은 수정체를 둘러싼 근육이 약해지면서 눈의 조절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노안이 발생하면 가까운 물체를 보기 힘들어지고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번갈아 가면서 볼 때 사물의 초점을 빨리 맞추기가 힘들어지죠. 카메라로 말하면 줌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45세 전후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근거리 작업이 힘들어져서 돋보기 안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노안이 발생하면 가까운 거리의 사물이 잘 보이지 않고 눈 피로감과 시림, 두통 등 여러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는데요. 이러한 노안은 백내장과 혼동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내장이란 무엇일까요? 백내장은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되는 눈 안의 맑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흐리게 보이는 질환입니다. 대부분 노화로 인한 현상인데요. 백내장이 생기면 안개 낀 듯 흐리게 보이고 사물이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나 눈부심 등이 나타나고 오래 방치할 경우 실명하게 됩니다. 백내장은 오랜 기간 방치할 경우 실명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질환이며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백내장 치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백내장 치료는 약물과 수술적인 방법이 있는데 약물 치료로는 초기 백내장의 진행을 늦추는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보통 수술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데요.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뒤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시야가 다시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인공 수정체의 경우 한 번 삽입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교체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수술 시 인공 수정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데요. 인공 수정체는 크게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 수정체가 있습니다. 특히 2개 이상의 초점을 가진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사용하면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모두 교정이 가능하고요. 환자의 직업 특성에 따라 좀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리를 파악해서 인공수정체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미용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운동선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60cm 이상의 중간거리부터 잘 보이게 선택을 하고요. 미싱 같은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 책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30-40cm 이내의 근거리를 좀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인공수정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난시가 심한 경우에도 동시에 교정이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약해지며 안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데요. 노안이나 백내장 같은 안질환 증상이 의심되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통해 눈 건강을 지키길 바랍니다. 이재용 원장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질환 상담과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인 안과 질환의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안과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시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백내장, 녹내장, 황방변성 등과 같은 질환을 의심하여 특수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시력과 안압 외에 안저검사, 시야검사, 안구 단층 촬영 검사 등이 속합니다. 백내장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백내장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노화 반응이 가장 많습니다. 그 외에 염증이나 외상, 그리고 장기간의 스테로이드 복용, 그리고 자외선의 노출, 비타민 C와 E의 결핍, 당뇨, 비만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백내장 수술 시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꼭 3가지 사항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먼저 각막 내피 세포의 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각막 내피는 각막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수술 후에 이 각막 내피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각막 부종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전신 질환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등의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은요, 아스피린과 같은 혈전 용해제를 오래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혈전 용해제를 5일 이상 끊고 수술을 하셔야지 수술 중 출혈의 위험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꺼풀염이나 안구건조증이 심한 경우에는 이 염증을 치료받은 다음에 수술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먼저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선글라스나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서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녹황색 채소나 비타민 C, E 등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해서 당뇨, 비만 등이 생기지 않도록 체중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여주시고요. 1시간을 눈을 사용을 할 때는 5분에서 1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